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전 수행편, 제가 정전 수행편을 1부, 2부로 나눴어요.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으로 나눈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일상수행요법으로 시작을 해요. 총괄, 수행편에 총괄을 하는 거죠. 일상수행요법이. 그리고 끝날 때, 끝나는 부분이 법의 등급으로 또 그게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이게, 중간을 채우죠. 중간.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성적 구분을 했을 때, 저는 훈련법과 그 다음에 수행법, 이게 사실 훈련법이 수행법이고 뭐 같은 말인데도 성격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초록이 동색이지만 약간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기훈련, 상시훈련이라는 훈련법이 이번 시간부터 훈련법을 나갔는데 여기서 이야기되는 그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훈련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의 테마별로 진행이 돼요. 수행이. 예를 들면 뭐 무지선법, 이게 참회문, 뭐 기타케, 뭐 계문, 뭐 솔성 요론에서 구체적인 어떤 수행법으로서의 테마가 등장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제가 이게 딱 떨어진 건 아니지만 성격상 구분을 해봐서 제가 그것을 수행편의 전반부, 후반부, 전반전, 후반전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제 임의적인 구분법에 의하면 전반전에 속하는 건데 이제 이 전반전의 실질적인 시작인 이제 훈련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2장 이게 정전 수행편 제 2장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훈련법인데 이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 훈련 수행 그 종교가에서 이게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대종사님의 참 특징 중 하나예요. 잘 안 쓰거든요. 훈련이라는 그 뉘앙스가 약간 또 이렇게 우리 어쨌든 이게 어떤 용어가 생기면은 그 용어에 역사성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막 군대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해요. 훈련하면 탁 멈칫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타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못하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어요. 그러니까 싫지. 근데 그런 훈련이라는 것도 단어가 생기면서나 나름대로 역사성이 생기는 건데 대종사님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원래 훈련의 뜻은 어떤 단련이에요. 우리가 뭐 무술 같은 거 보면 막 단련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단련.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련, 자기 수련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훈련이라는 말을 대종사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을 훈련이란 것을 우리가 대종사님의 의도대로 잘 이해하려면 이 훈련의 어찌 보면 훈련의 근원적인 것이 뭐냐? 훈련하는 거. 이건 훈련에 바탕되어 있는 힘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일원상의 진리라고 봅니다. 일원상. 그러니까 교의편의 내용으로 보면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 일원상을 채받아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대종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훈련의 뜻이 더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그런 개념으로만 훈련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의 의도를 기반에 놓고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보게요, 우리가. 따지다보다는 잘 살펴보자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총서편에 개교 동기가 나와요. 개교 동기는 당신이 이 회상을 핀 목적과 의도와 그런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보면 방법론이 아니라 테마. 그것이 뭐냐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이게 막 압축된 용어예요. 이게 사상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의도를 그 언어에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게 보통 압축된 말이 아니에요. 진리적 종교 신앙도 압축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도 이 압축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총서편을 만약 하게 되면 그때 좀 더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훈련이다 하면은 대종사님의 어떤 의도, 어떤 뜻에 따른다고 하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실제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관계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말하는 훈련은요, 공부예요. 공부도 언어가 엄청 편했죠? 애들한테, 야,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이, 정말, 공부하자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언어의 역사성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공부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수련과 비슷한 말이었어요. 수련. 유학에서도 공부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인지적인 이해,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자의 말씀이니 경을 딱 펴놓고 읽어가 봅니다. 소리를 내서.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내가 어저께 잘못 살았구나. 몸을 과하게 썼든지 아니면 너무 안 썼든지. 이렇게 해요.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지적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현대사회에 오면서나 이게 머리에다가 뭘 어떻게 하냐 이것만 되는데, 공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말하면 심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였어요. 공부나 훈련이나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인데, 이걸 대종사님께서 좀 더 또 이게 그런 의미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훈련이 좀 더 직설적이에요. 공부도 공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의 연원을 보면은 쿵후라고 하는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 이제 쿵후 보면 몸을 단련하고 하지만 쿵후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동작만 몸만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보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게 훈련이라는 것은 그러한 심신을 단련하는 공부, 그러니까 공부요, 단련이요, 수련이요,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 말이죠. 이게. 근데 이게 훈련에서는 이 반복과 또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단련을 하는데 반복을 않고 단련할 수는 없어요. 저걸 한 번만 딱 읽고 끝났어. 나 이거 다 알았어.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란 것과 훈련은 이렇게 관련성이 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훈련은 반복의 새로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이게 고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반복하는데 반복 속에서 새로움이 생겨야 돼요. 반복하는데 계속 뭔가 거기서 새로움이 없어요. 나아짐이 없어.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훈련에서 말하는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또 하고 했는데 그냥 할 뿐이야. 그러면 그건 훈련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그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재생한다고 할까? 계속?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은 반복하는 중에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것이고 새로운 반복이요. 새로운 건데 그다고서 막 딴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데 들상 보면은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연불 하고 좌선하고 했는데 이 사람 새로워요. 이게 참 훈련의 아주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미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학이 최고의 경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 훈련을 단련의 미학이다 이렇게 보고 단련하는데 그 사람 멋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 단련을 했어. 훈련을 했는데 그 사람이 멋이 없어. 저도 돌아봐요. 내가 멋있나? 못 없으면 좀 자기 완성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참 나름대로 멋있어요. 뭔가 맛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뭐가 풍겨요. 우리가 혹시 이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계적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다움이 그러니까 반복을 할 때 계속 반복하는데 새로워. 이건 자기다움이 있는 겁니다. 같은 건데 자기 것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조건은 다 자기 조건이 달라요. 여기도 지금 우리 계시는데 사실은 자기 조건이 달라요. 자기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만 이게 새로움이 생기는 거죠. 자기 소화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훈련은 이걸 그냥 규정해서 그냥 딱 말해버리면, 이런 쌍을 채받아서 사막 수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이런 쌍을 쳐받아 사막 수행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3대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공부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6대 요령, 원불교 교리의 총괄이 처음에 된 것이 6대 요령이라는 초기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총괄적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6대 요령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공부의 요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공부의 요도. 그러니까 훈련이 붙으면 공부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건 정기훈련이 됐든 상시훈련이 됐든 이 훈련이라는 것은 공부의 요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행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수행과 훈련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훈련이라고 할 때는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은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그러나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론적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론적 얘기 이렇게 해서 그냥 띄워버려야지. 이게 뭔가 하고 고민하면 안 돼. 이게 한번 쫙 듣고 그냥 끝! 고민 안 해. 그건 이제. 그래서 이게 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기훈련은 이렇게 정의돼서 그 내용에 보면 정기훈련에 정의가 나오는데, 공부인에게 정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의 훈련, 이게 법의 훈련이 나옵니다. 법의 훈련.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상시 훈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면 법의 훈련이란 것은 법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정기훈련이라는 것은 법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정의로, 대종사님 정의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런 쌍에 근원한 사막의 공부법, 이게 법이에요. 사막의 공부를 정기에 일정한 기간마다 이런 정기에 전문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바로 정기훈련. 이게 거기에 법이 없어. 저는 이거 법이라는 것은 이런 쌍이 근원한 사막의 공부법이라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대임사님이 이렇게 해라는 이 법이 없어. 이 법은 어디 있어요? 교입편에 잘 밝혀져 있죠. 그 법으로 공부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럼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서질 않아요. 처음부터 대종사님이 가라는 길에 들어서지 않든지 아니면 가다가 옆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조심해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계속 가서 이 길이 대종사님이 가라는 길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교육판에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계속.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수행을 훈련시키는 것은요. 이것 수행도 어떤 수행이냐. 이런 쌍에 근원한 사막수행이에요. 이것. 같은 말이에요. 여기 법이나 상. 이것을 일상, 그러니까 상시에 단련하는 것이 바로 상시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를, 이제 포괄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는 것은 이 원칙을 그냥 딱 한번 밝혀보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기. 다음부터. 고민하지 않기. 자, 그러면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훈련과 이런 쌍의 관계, 이 훈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이 시각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시각을. 자, 박스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재 53쪽에 박스 있죠. 자, 훈련은 이런 쌍에 기반한다.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 대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쌍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갖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쌍은 우리의 원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결함이 있어서 훈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훈련할 때 이게 참 기준이 중요한 것이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본래 이런 쌍이기에 온전한 이런 쌍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추고 있는 이 온전성, 우리의 온전한 이런 쌍 자리를 잘 드러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잘 사용법을 잘 터득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막 부족해서 저 외부에서 뭘 막 수혈받았고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훈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이상 기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을 우리 내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 추구는 우리를 부족한 존재를 여기게 하여 자기 비하로 몰고 갈 경향이 꽤나 짙어요. 자기 비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부족한 이런 쌍인 우리 이런 쌍, 이 자리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자리를 딱 기준, 이 자리의 근원, 바탕에서 하는 것이 훈련의 시작, 출발점이다. 이게 이런 쌍이 맨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업무에서 이건 맨 뒤에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미숙하게 다루고 처음에 미숙하게 다루어서 그럴 뿐이지 처음부터 이런 쌍을 채받는 것이 처음부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무시선법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쌍 성품으로부터가 비롯하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가야 맞아요. 왜요? 대종사님께서 맨 앞에 선이랑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딱 정의 내렸어요. 이 전제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대종사님이 말하는 선은 아니에요. 너무 명백하죠? 어떻게 그 말을 다른 말 합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나갔는데, 시작이 그런데. 근데 계속 딴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훈련은요, 외부에서 주어진 이상을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면 이걸 학습하려고 해요, 이걸. 그게 아니라 자기 각성과 자기 성숙을 통해서 스스로 이 발현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이론상 이 자리를 사막으로 우리가 계속 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현해내면 이게 이론상이 근원한 3대력이 우리에게 계속 구현해내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훈련은 자율입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지금 어느 역사적 과정에서 타율화되어 버리니까, 원래 훈련은 제가 자율이라고 쓰면 이게 자타력을 병행하는 거예요. 자율만이 자타력을 병행합니다. 타율은요, 자타력을 병행할 수 없어요. 자력이 안 돼요. 항상 빠지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 생각만 항상 갖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요. 항상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 근데 자율할 때만이 이게 자타력, 타력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율적일 때만이 자타력 병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딱 자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정확해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상에 바탕한 자기 초월이요, 자기 심화요,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심화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기 확장은 옆으로 쫙 파는 거죠.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되고요. 넓게 팠을 때도 깊게도 파는 겁니다. 두 개는 싸우지 않아요. 너는 깊이만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넓으니까 깊이도 있고요. 깊으니까 넓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대종사님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이제 내려봤습니다. 이게 그 훈련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반적 얘기를 이제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말하면은 정기상시라는 이 말이 나와요. 등장하게 됩니다. 정기상시. 저는 정기하면 이게 정할 정자,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죠. 뒤에 기간이 정해진. 그럼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정기라는 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동안. 그렇죠? 이걸 정기라고도 보고, 이게 이제 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얘기는 제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다 하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돼. 근데 저는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마다도 정기의 개념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는 여기서 일정한 기간마다 여기 이날 또 좀 점프해서 이날 이렇게 가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예외. 예외도 정기의 개념에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준 정기 같이.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분명히 맞죠. 이건 일대가 바로 선날 동안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정기는 일정한 기간마다도 정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 건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 자신은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요즘에 일정한 기간 동안을 삼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나중에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정기 훈련 기간을 삼아야 될 거예요. 꼭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느 기간까지는 정기 기간을 삼아야 스스로 나의 삶의 정기 훈련을 삼아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법이 사문화돼 버려요. 대전사의 의도가 안 돼.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 그마다도 이것을 못해도 준정기 훈련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정한 기간마다를 우리들의 정기 훈련으로 삼아서 좀 더 상시화하고는 다르게 정기 훈련법에 맞춰서 서로 해야 돼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이제 매체가 발달돼서 우리가 온오프 그러니까 온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 서로. 그러잖아요. 영상으로도 서로 만나고 연불도 영상으로 다 틀어놓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다 들어와서 서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기훈련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기술 그러니까 온택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속된 거잖아요. 접속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느 매체를 통해서 접속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서로 정기 훈련에 맞춰서 서로 그걸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어느 일정한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일정한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직접 만나고. 그러면 정기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미래 시대에 타당할 수 있어요. 미래로.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로 가면 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고민 진짜 많이 해서 이거 썰을 풀려면 많아. 이거 썰 풀면 안 돼. 여기서 끝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방법론상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셋째로, 이제 실제로 훈련법을, 시행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알아는 것도 중요해요. 대종사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익산총부 하면은 익산총부가 뭘까? 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익산총부를 정산종사님께서 십상으로 말하면서 신용 익산이라고 하지만 더 공간적으로 보면 신용이에요. 신용벌 여기 신용벌 있죠? 신용벌 신용 전법상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전법은 법을 불릴 전 썼어요. 전할 전자 아니에요. 전도할 때 전이 아니라고요. 이건 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굴린다는 것은 법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전도의 의미도 좀 있죠. 법을 굴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 법을 굴리듯이 전도 있지만 단순히 전한다는 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전할 전자 전도도 되지만 이것은 실천한다는 의미의 전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 전법상에서 이때 법을 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건요.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바로 전법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무슨 법을 굴렸냐 그러면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서로 나누고 남들에게도 그 사람이 인도도 하고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 총부 건설하죠? 원기 9년, 총부 24년. 이때가 갑자년이에요. 갑자년이라는 것은요,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시작한 해예요. 뭔가 갑을 병정할 때 처음이잖아요. 새로운 그 시대. 우리가 막 2000년은 새로운 2000년 막 그러잖아요. 이거 비슷한 말.
이게 갑잔에 맞춰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총부를 건설하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법을 당신이 짜놓은 이 법을 실제로 실현하는 그 시범을 실제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익산총부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도량가라고 져가지고 노래도 짓고 막 이런 개념으로 노래를 진 건데, 하여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용은 새로운 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은 세회상이에요. 바로 이 신용벌에서 정신개혁의 그 도량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법은 언제 나오냐면은 원기 10년, 1925년입니다. 음력 3월에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제정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게 6개월씩 하게 돼 있죠. 6개월. 그럼 6개월이면 12개월 1년이죠. 그렇게 시간 구분을 대종사님께 하신 거예요. 자, 교재 55쪽에 보면 원불교 교사 제2편 제1장 훈련법을 발표와 실시 이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정기훈련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제시한 거죠. 정기훈련은 매년 정기로, 여기 정기로 나오죠.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 두 기간을 선으로 하되 하선, 여름에 하는 선이죠. 하선, 음력 5월 6일. 음력 5월 6일이면 양력으로는 되게 6월 달이겠죠. 5월 6일에 결제하여서 8월 6일에 해제. 3개월이죠. 이게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선은 음력 11월 6일. 거의 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이겠죠. 이래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정은 나오죠.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문목, 성리, 정기일기, 주의, 조행, 수시설교. 여기 수시설교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11과로 정하였다. 근데 이 수시설교가 후에는 상시일기로 대체됩니다. 우리 정제는 상시일기가 들어가 있죠. 이 수시설교는 아마 강연과 겹치니까 포함되고, 처음에 이게 상시일기가 상시에 쓰는 일기라 이게 상시훈련 쪽으로 처음에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상시훈련도 정기 때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대만 해도 근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태동해서 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사회 구조는 농경 사회였어요. 자본주의는 큰 도시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경 사회에 맞춰서 농한기 농번기에 맞춰서 동화선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하고는 디자인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 이건 이제 이 형식이잖아요. 거기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이런 시대, 지금 시대는 어떤 세대라고 시기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하여간 뭐라고 해야겠죠.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인터넷에 의해서 어떤 인터넷에 벌써 가상도 아니지 그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면대면에 얼굴면 면상이 어쩌다가 하지 않습니까? 얼굴하고 맞대서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인 관계로 만나는 관계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발달된 사회로 갈 겁니다. 여기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이 정기훈련을 보면 원기 10년에 을축하선을 시작으로 을축년 원기 10년이 그러니까 1925년이 을축년인 거예요. 을축년 음력으로 할 때 을축하선을 시작으로 소천 대종사께서 열반하신 음력 원기 28년 1943년 그래서 개미년이 그래서 그 해를 우리가 대종사 열반하시면서 개미 열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년에 열반하시다 해서 개미 열반상이에요. 일반 아이들한테 말해주면은 뭐 개미가 어찌한자 설명해줘야 돼. 이게 벌써 이렇게 달라진 거죠. 이걸 정말 1900 몇 년 열반상 이렇게 1900 몇 년 돌아가신 돌아가신 어떤 그 모습 뭐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건데 참 언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9년간 계속 진행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원기 15년 경호동선에 휴선을 해서 이때 휴선했다고 봐요. 원기 15년에. 근데 이것도 지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종사님 당대 때 동화선을 정기훈련을 35회 합니다. 누가 이거 계산해 보면 안 맞는데요. 19년 곱하기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그저 동선이요 2해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면은 35회가 나옵니다.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35회 나오고 그 다음에 원기 15년을 휴선으로 해서 뺀 건데 이게 보면은 원기 15년에 경호 동선을 했다는 기록도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대종사님 법설 중에 우리 그 법설 중에서 보면은 경외심을 놓지 말라는 법설이 있어요. 성냥 하나도 그게 다 위력이 있다. 그 법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호동선 때 하신 법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 천재 느낌으로는 경호동선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말 그대로 중간에 휴해하는 것 같은 휴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훈련이죠. 상시훈련. 자, 이 상시훈련은 이게 참 지금도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실행하기 참 어려운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상시응령 주의사항 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를 정하였고 그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유문형조사와 상시의 위기가덕을 정하였으며 문자 서치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대조사법을 두어 유문형을 제정하게 하였다. 특히 일기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해시, 해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 사업, 생활 삼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식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조사법을 정하고 해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간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관통하여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근기를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다. 우리가 이거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상시훈련법은 정말 실천 못하고 있는데 요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상시훈련은 지금 우리 그 정전에 나와 있는 상시응령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시행하는 거예요. 요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상시응령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6조 공부할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만 이 3예외 옛날에 그 초창기는 한 달에 3번 예외를 봤어요. 10일 간격으로 보니까 지금은 일주일 간격으로 보니까 4번이 되죠. 3예외와 단회 그리고 그 경위문답, 유문염 태조, 태조사 등 일기법 등이 그 대표적인 상시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회 나오는데 단회도 사실은 3예외, 예외의 한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단회. 우리가 단회라고 하면은 단회가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 전례로 보면 법회를 보는 어느 방식이에요. 하나의 방식으로 단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어서 훈련, 뭐가 나오냐면, 원불교 교사에서 최초의 정기훈련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게 고민이 있어요. 교사하고. 초선하면 어디로 돼 있어요, 현재? 만덕산이 초선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초선은 어디냐? 바로 익산청구예요.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원불교 교사대로 해야죠. 그러면 만덕산은 뭐냐? 어떤 선의 주비지. 미리 시행해봤던 어떤 그런 미리 시행지. 그것보다 어떤 주비지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초선이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항상 이게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불 교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기 10년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하실 때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착함으로 임시로 군의 개인 가옥, 이게 전음관가예요. 총부 가면 전음관가 지금 새로 집을 졌지만 그 터에 닫힌 거예요. 이게 그 터에서 일부를 빌려 교무 송규 지도 아래 10여 명의 남녀 선원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때 하선이 첫 훈련을 하시고 11월에는 교무 이춘풍의 지도 아래 20여 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기 예선이 세회상 정기훈련의 원시가 됩니다. 이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이 훈련법, 정기훈련, 상시훈련법을 해서 시행했던, 특히 여기 보면 정기훈련법대로 한 것은 여기가 참. 그래서 사실은 전음관가, 지금 총부가 있습니다. 전음관가, 거가 원불교 훈련의 시원지. 그러니까, 여기 초선지라고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만덕산이 초선지가 되고요. 만덕산이래. 따지면 만덕산이 거가 초선지면요. 변산에서 막 훈련했던 것도 그럼 변산이 또 초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법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니까 11과목으로 훈련을 난 곳이 원불교 훈련의 초선지, 원시가 돼야 이거 타당. 이게 이렇게 이제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덕산은 저는 만덕산 수양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제가 제 주장일 뿐이니까 이건 아니라 생각하면 딱 접어버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정기훈련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당 가면은요, 공회당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총부 가면 공회당에 쑥 지나가는데 여기서 정말 정기훈련을 무수히 난 겁니다. 거기 그 자리가 그 정기훈련의 센터. 나중에는 외국에서 만약 우리가 되면은 거기 공회당 한번 보려고, 공회당 한번 앉아보려고. 우리 옆에 살아도 안 가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 야, 거기 앉아서 나도 한번 좌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거기서 한번 강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거기서 한번 회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거 한번 났다고, 와, 정말. 이래요. 진짜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정기훈련을 4번을 나면은 교역자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당 교무, 또 선원을 지도할 수 있는 선원을 지도할 수 있는 교무, 이런 걸 준 거예요. 교무라는 명칭은요, 제가 왜 이름 말을 할 때 조심스럽냐면은 너무 어려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종사님 당대 때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문은요, 역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딱 붙으면은 문신같이 딱 붙어갖고 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티커같이 뭐다가 딱 붙었다가 때 되면 지우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당에 가면 교무라고 한 거예요. 가르치는데 힘쓴다고 해서. 선원. 이렇게 선원 지도자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초선 때 누구요? 송규. 또 누구요? 이춘풍. 일대 이런 분은 교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총부에서 행정 사무를 본다고 하면 아무개 씨 그랬어요. 이때 씨는 그냥 하대하는 말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아무개님 그런 말이에요. 씨도 요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 동화선을 4번을 나면은 그런 교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초기 교단에서의 교무는 출가자, 전부 출신이 대부분의 교무 역할을 했지만 제가자에도 자격이 되신 분을 주었어요. 대표적으로 이공주 선생님이 전부 출신 하기 전에 제가교무 역할도 했고, 조송강 이런 분도 제가교무 했고, 성성원 그분이 경성 지부에서 제가교무를 했던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제 이런 거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한 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훈련, 상시훈련과 관련된 훈련법과 관련된 원불교 교사 어디냐? 제2편 제1장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죠. 처음에는 다 읽으려다가 그냥 제가 쭉 설명해 본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끝으로 송천은 교무님, 융산 송천은 교무님이 쓰신 열린시대의 종교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정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부건설 초창기에 소태산 대종사의 큰 지지자였으며 신분이 두터웠던 백항명 선사가 총부에 와서 얼마간 화두선을 지도했음을 의산 조갑종 법사가 증언함. 이 책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명선사가 돌아가시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총부에 와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화두선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한국서는 소태산 대종사의 11과목 훈련 중심의 지도 원리와 달랐고, 또 대종사에 대한 제자들의 정신적 숭배가 지극함을 간파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항명선사죠, 스스로 선지도를 포기했다 함. 이 책이 열린시대의 종교사상 394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대종사님의 정기훈련, 이것은 벌써 한국의 전통선이라고 하는 이 화두선하고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신용정법상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 이론해상의 법을 펴는 전법의 시범, 시연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청부를 가면 이 생각을 딱 해야 돼.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실제로 당신이 몸소 제자들과 함께 시연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이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가 잘 여기 굴전자 쓰지 않습니까? 굴려가야겠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우리의 그 에너지를 느껴야 돼. 근데 가서 에너지를 못 느껴 그냥. 그럼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지에서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면 과제예요. 과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막 그 에너지를 막 그 법의 힘을 확 느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실현지, 이게 시현지, 보여주신 시현지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시현지.
시현지인 신령정법상을 순례하며 현장에서 느껴지는 훈련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여기 그런 의미에서 거기를 많이 우리는 순례해야 된다. 오늘은 처음에 훈련법 들어가기 전에 훈련법의 기반이 이론상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고,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반복의 새로움이다, 새로운 반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사에 있는 훈련법을 발표한 실시의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정기훈련을 익산정부 건설하고 그 어려운 상황, 집이 갖춰져 있질 않아. 여건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요. 저 이걸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보면, 이야, 대종사님 진짜 어찌 보면 정말 막무가내 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준을 딱 세우신 것 같아요. 표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일서도 했던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집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이걸 꾸준히 하셨다.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기훈련을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시훈련을 또 상시훈련 이 법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연마하고 단련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훈련법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